안녕하세요. 정경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태박이 님이라고 심한 유튜버, 태박이 님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바이오족의 대명사, 부산 빠꾸미 님, 그리고 파이팅 넘치는 양경택 님하고 같이 4인 사색 부산 부동산 단톡방 엿보기라는 책 공동 작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공동 작업할 때는 제 필명을 유동닉이라는 필명으로 썼고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할 때도 유동닉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나 아니면 제 본명을 써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고민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 관련 계열에서 제가 전문가가 아닌 그런 책을 쓸 때는 필명을 쓰는 게 맞았었는데, 제 생각엔 적어도 제가 변호사이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고 부동산 관련 대학원 석사과정 진행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제가 그래도 부동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실명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같이 읽기 하는 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 실명을 까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사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 얼굴이 제 실제 얼굴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어쨌든 관리 규약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80. 집합건물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표준관리규약을 준수해야 되는지, 표준관리규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을 겁니다. 표준관리규약은 표준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동일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떤 면에 있어서 집합건물법의 강행 규정에 반하는 규약을 만들면 그게 무효일 뿐인 거죠. 여기 보시면 집합건물법에서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이나 건물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규약이 내용이 집합건물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여기에 아주 좋은 표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 표와 집합건물법의 각 호를 잠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공용부분 관련 사항 중에서 규약 공용부분, 구분 소유자의 공용 집 부분에 관한 지분, 수익 부담, 결의 요건, 관리 참여, 규약에 관한 사항 중에 규약 대지, 분리 처분 의무,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죠. 정전 강의 때 얘기 나왔던 관리위원회 임기, 선임과 해임, 권한 의무, 설치 의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차라리 이 부분을 약간 더 열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는 것. 특별결의 요건은 규약으로 정족수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관리인에게 전유 부분의 임대 권한을 부여하는 규약,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 내지는 제한하는 규약 내용, 이런 거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규약을 위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 요건, 규약에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서면 결의로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는지, 서면 동의에 의해서 규약을 개정할수록 정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규약을 쉽게 변경하게 만들어버리면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과반으로만 하게 되면 반만 설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5분의 4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설득 과정에서 물론 규약을 바꾸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약 개정 요건은 완화하는 게 어렵다.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통상결의 요건을 완화할 수가 있는지, 통상의 결의 요건이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결의 요건을 규약에 의해서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사 정족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가 성립되기 위한 정족수입니다. 그리고 의결 정족수는 의견이 통과되기 위한 정족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정족수를 만약에 제적 인원의 반, 과반 이렇게 정해 놓았으면 10명 중에서 과반이니까 6명은 참석은 해야 이 관리단 집회가 제대로 성립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예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의결 정족수를 참석 인원의 과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10명 중에서 6명이 참석해서
성립은 됐는데 그 중에 또 과반이 참석을 해야 돼요.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6명 중에서 3명만이 찬성을 하면 이건 통과할 수 없는 거죠. 반을 못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구분은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약의 개정과 임차인의 의결권, 규약 개정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임차인은 뭐 아무것도 못한다. 대리인으로서는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분양자가 제공한 규약에 대해서 규약이 성립되어 있는지 서면 동의해서 성립됐다고 볼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규약이 제정된다면 분양회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규약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토론이 생략된 대로 규약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양자가 규약안을 제시하지 않고 규약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경우 뭐 그래도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규약안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으면 유효하냐? 그건 당연히 유효할 수 없겠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 30%인 구분 소유자가 규약에 반대하는 경우, 이게 지금 지난 시간부터 제가 설명을 새로 드리겠다라고 얘기 드렸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이 분리가 됩니다. 구분 소유자는 사람 숫자 개념이고요. 의결권은 이제 보통 규약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면적으로 정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숫자도 맞춰야 되고 면적 비율도 맞춰야 그 의결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구분 지금 이게 오디오가 녹음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마이크를 안 꽂아서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